서은채는 세 살배기 아들 하람이와 함께 이혼 조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전 남편 윤태석이 건넨 것은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였습니다. 이건 네 거니까 가져가. 차가운 목소리로 던진 한마디와 함께 말이죠. 은채는 그 가방이 그저 자신의 물건들을 담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가방 안에는 자신 명의의 통장이 들어 있었는데 3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입금된 큰 금액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태석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하람이랑 집 사서 편히 살아.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미안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은채가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 태석에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말이죠. 더 놀라운 건 20년 전에 집을 떠났던 태석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손자 하람이에게 시골집을 선물로 준다고 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그 집을 지켜왔어.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석이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모은 돈으로 은채와 하람이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신이 살던 집까지 팔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은채에게 사과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낡은 가방 속에 숨겨진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상처받은 마음들이 어떻게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태석이 은채에게 건네는 새 반지와 함께하는 프로포즈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법원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은채는 3살배기 아들 윤아람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죠. 이혼 조정이 끝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람이의 맑은 목소리가 은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와 엄마가 이제 함께 살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하람이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이죠. 법원 앞 계단 아래쪽에서 윤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은채가 기억하는 그 가방은 결혼 초기 태석이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갈색 가죽 표면에는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이건 네 거니까 가져가. 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은채는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가방을 은채에게 건네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은채의 눈을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다는 듯이 말이죠. 가방을 받아든 은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태석은 더 이상 말없이 등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은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람이가 낮잠에 빠진 후 은채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보니 3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흔적들이 있었죠. 매달 태석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빠짐없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아래쪽에는 태석의 손글씨로 쓰인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하람이랑 집 사서 편히 살아.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미안해.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은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태석이 이런 방식으로나마 진심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가방 속에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람이의 첫돌 사진, 가족여행 때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은채가 임신했을 때 태석이 써준 편지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태석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내려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방식이 때로는 침묵이었고 때로는 거리두기였기에 은채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졌던 거였죠. 3년 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은채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무거운 배를 끌어안고 태석의 집 문턱을 처음 넘었죠. 시어머니 오명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뱃속 애기한테 좋지 않아. 첫 인사부터 은채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명자의 시선은 은채의 온몸을 훑어보며 품평하는 듯 했어요. 태석은 옆에서 어머니, 은채 힘들어해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신혼 초기부터 명자의 간섭은 도를 넘었습니다. 은채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심지어 태석과 나누는 대화까지 일일이 관찰했어요. 은채야, 너 또 라면 끓여 먹었지? 임신부가 그런 걸 먹으면 어떡해. 내가 미역국 끓여줄 테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마. 은채야, 요즘 태석이가 늦게 들어오는데 너 때문인 거 아니야?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야지. 매일같이 이어지는 잔소리와 간섭에 은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욱 힘든 건 태석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지나칠 때마다 은채는 태석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지만 그는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죠. 여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을 때마다 태석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는 말. 은채에게는 그 말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 이해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날로 쌓여갔죠. 하람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손자에 대한 애정을 빌미로 더욱 강하게 은채의 육아 방식에 개입했어요. 애가 자꾸 울어. 젖이 부족한 거 아냐? 분유를 먹여야겠어. 기저귀는 왜 이렇게 자주 갈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심지어 하람이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 손자라고 했지. 은채를 엄마로 인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죠. 은채는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설날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명자가 은채에게 소리쳤죠. 야,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해? 우리 집 제사는 3대째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야. 내 집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그때 은채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태석은 그때도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은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은채는 하람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본다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윤미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 발작이래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은채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미정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람아, 할머니 병문안 가자.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태석과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은채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죠. 은채는 괜한 마음의 동요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의 명자는 의식을 잃은 채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평소 강인해 보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여린 할머니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죠. 지우야, 지우야 미안해. 명자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우가 누구일까요? 지우가 누구예요? 은채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빠 형이에요. 태석이 형보다 2살 위였는데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은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석에게 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많이 변하셨어요. 지우 형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애가 사고를 당한 후로는 태석이에게 지우 형의 몫까지 완벽하길 바라셨죠. 의식을 잃은 명자는 계속해서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야라고 하기도 했고 태석이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서웠지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명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그는 은채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은채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자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어요. 떨리고 차가웠죠. 은채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은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우라는 애가 있었어. 태석이 형이었는데 그 애를 잃고 나서 엄마가 미쳤었나 봐. 태석이한테만 매달렸어. 그 애가 지우 대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명자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를 보면서도 그랬어. 태석이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웠어. 또 잃을까봐.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행동 뒤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유언장을 써뒀어. 이 집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태석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너와 하람이가 가져.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제발 받아줘. 그날 밤 은채는 태석과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어?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왜 형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 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어. 형이 죽고 나서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어머니는 나한테만 매달렸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어. 은채는 그제서야 태석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을까봐 또 다른 이별을 겪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명자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태석의 집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것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는 하얗게 센 채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윤병우.
20년 전 집을 떠났던 태석의 아버지였습니다. 태석은 대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태석아, 많이 컸구나. 병우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가에 주름을 깊게 만들었어요. 왜 이제야 오세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때 집안에서 명자가 나왔습니다. 병우를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어떻게, 명자야. 아프다고 들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명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어요. 병우는 트럭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태석아, 이게 뭔지 알겠니? 무슨 서류인가요? 시골에 있는 우리 옛날 집 등기부등본이야. 너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집 말이다.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뛰어놀던 마당이 있는 집, 할머니가 손수 가꾸던 텃밭이 있던 그곳 말이었죠. 아버지가 20년 동안 그 집을 지켜왔어.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병우는 서류를 태석에게 건네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네, 너희 손자 하람이 것이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거든. 그때 멀리서 은채가 하람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명자를 뵙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람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래, 하람아. 할아버지야. 병우는 무릎을 꿇고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람이는 겁내지 않고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만져보았죠. 할아버지 손이 거칠어요. 응,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해서 그래. 하람이 손은 보들보들하네. 은채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나타나 주다니요. 하람아, 이 서류가 뭔지 아니? 하람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가 하람이한테 주는 집이야. 아주 큰 마당이 있고 나무도 많이 있어.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겨울에는 눈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야. 하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 하람이 집이야. 엄마 아빠와 함께 가서 살아도 되고 가끔 놀러 가도 돼. 태석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아버지, 정말 그 집을 계속 지키고 계셨어요? 매일 청소하고 보일러도 돌리고 마당 풀도 뽑았어. 언젠가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병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가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도망치면 안 되는 건데 겁이 나서 도망쳤어. 태석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부자가 껴안는 모습을 보며 은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말이죠. 은채가 하람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은채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은채 씨 맞죠?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차소연이라고 해요.
태석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채는 소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태석이 가끔 언급했던 유능한 후배였죠.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소연은 하람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 같지 않았어요. 귀여운 아드님이네요. 태석이를 많이 닮았어요.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사실 태석이와 저는 요즘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혼하신 후로 태석이가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소연의 말에 은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요? 태석이랑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은채 씨 얘기만 하시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은채 씨가 태석이를 놓아주셨으면 해요. 소연의 도발적인 말에 은채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람이가 옆에 있어서 참았어요. 제가 태석 씨를 붙잡고 있나요? 저희는 이미 이혼했는데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태석이는 아직도 은채 씨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와의 관계도 진전이 없고요. 소연의 말이 계속될수록 은채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소연 씨, 태석 씨 마음은 태석 씨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은채 씨가 완전히 정리해 주시면 엄마, 저 언니가 왜 우리한테 이상한 말해요? 하람이가 은채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은채는 하람이를 안아올리며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은채가 아니에요. 누구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석 씨와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거든요. 은채 씨가 생각보다 강하시네요. 네,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날 저녁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채야, 소연이가 너한테 갔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소연이가 말하더라고. 미안해. 내가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태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태석 씨,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정말로 소연 씨와 뭔가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태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소연이가 일방적으로 접근했고 나는 계속 거절했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더라고. 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너를 잃은 상황에서 누군가 관심을 보이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 결국 내 생각만 났거든. 은채는 태석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석 씨,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소연 씨 같은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어요. 알겠어. 그리고 은채야. 네. 처음부터 너뿐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은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소연의 말에 상처받고 태석을 원망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죠. 어느 날 밤 은채는 하람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석의 차였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엔진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석이 운전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죠. 태석 씨, 왜 여기서 주무세요?
태석이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아, 은채야. 미안해. 그냥 잠깐 쉬려고 했는데 잠들었나 봐.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태석은 머뭇거리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리운전 마그네틱 스티커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대리운전 하고 있어. 네. 왜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야, 너랑 하람이한테 줄 집을 마련하려고 해. 그런데 내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은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이미 살 곳이 있어요. 아니야. 지금 사는 곳은 너무 좁고 하람이가 뛰어놀 공간도 없어. 너희에게 맞는 곳을 찾아뒀어. 태석은 주머니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아파트 전세 계약서야. 하람이 방도 따로 있고 남영이라 햇볕도 잘 들어.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도 있어.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보니 태석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밤마다 대리운전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어. 그리고 내가 살던 집도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는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어. 그 집은 너무 컸거든. 그래서 그 돈으로 은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석이 자신과 하람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왜 이런 걸 혼자서 결정해요? 저한테 말도 없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 씨, 은채야, 나는 결혼했을 때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했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내 편이 되어주지도 못했어.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태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쳤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두고 싶었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너와 하람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줘. 태석은 주머니에서 새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은채야, 제발 받아줘.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거든.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만약 내가 있으면 너에게 부담이 된다면 나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 은채는 태석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응. 3달 동안 밤마다 일했어. 힘들지 않았어. 너희 생각하니까 힘이 났거든. 은채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태석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은채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죠. 명자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태석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채도 하람이와 함께 참석했어요. 명자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거든요. 거실에는 태석, 미정, 병우, 그리고 은채와 하람이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죠.
그는 은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은채야, 엄마가 너에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어머니, 아니야, 끝까지 들어줘. 엄마가 용기 내서 하는 말이야.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은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은채가 놀라서 명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상처를 줬지.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를 잃고 나서 엄마가 미쳤었나 봐. 태석이마저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너를 적으로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태석도 옆에서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명자는 완강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태석아, 너도 들어. 엄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것도 미안해. 명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집 서류야. 엄마가 몰래 숨겨뒀었는데 이제 돌려줄게. 은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태석과 공동 명의로 샀던 집이 있었는데 이혼할 때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던 것이거든요. 어머니가 숨기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 가질까봐. 정말 못된 생각이었어. 명자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은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은채도 무릎을 꿇고 명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지우 형을 잃은 아픔을 몰랐으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되자. 명자와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모습을 보며 태석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은채야. 태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과할게.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태석 씨, 이번엔 다를 거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은채는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이번엔 함께 헤쳐나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에요. 은채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석의 손은 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약속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해요. 약속할게. 하람이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됐어요. 모든 가족이 하람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병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토요일, 은채와 하람이는 태석이 마련해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도와주었어요. 와, 정말 넓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람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 하람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은채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남양 거실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태석의 말대로 햇볕이 잘 드는 좋은 집이었죠. 언니, 주방도 넓고 좋네요.
요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미정이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태석이가 정말 잘 골랐구나. 하람이 뛰어놀기도 좋고 말이야. 명자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이 의자 어디에 놓을까요? 태석이 병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원목 의자였어요. 거기 창가에 놓으면 좋겠구나. 하람이가 앉아서 밖을 구경할 수 있게 말이야.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건배, 은채와 하람이의 새 출발을 위해 미정이 콜라 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도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하람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은채와 태석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하람아, 아빠는. 태석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랑 다시 가족이 되려고 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하람아. 이번엔 진짜야. 태석이 아들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때 태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채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석에게 집중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은채가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결혼 반지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이었어요. 태석 씨, 예전 반지는 형식적으로 한 거였어. 이번 반지는 진심이야.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야. 태석이 은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은채,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정말 너를 지킬 수 있는 남편이 될게.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내 편이 되어줄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되어봐요. 태석이 은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딱 맞았어요. 우와, 엄마 아빠가 결혼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야. 하람이가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은채를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명자도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도 축하해 주세요. 하람이가 병우에게 달려가자 할아버지는 손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제일 기뻐하는구나.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은채는 새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석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아니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은채는 새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상처받고 원망하고 혼자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용서는 상처 위에 피어난 기적이었다. 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시 여기 있다는 게 기적 같다고 생각했어요. 태석이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이 있을 거야. 새 집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람이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은채와 태석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죠.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었고 가족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 마침내 꽃을 피운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